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현선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면서 세상과 부딪히고 상처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별나게 타들어갔던 지난 여름을 보냈으니 며칠 동안의 쉼표는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 명절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명절의 풍경이 예전 같지만은 않은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추석을 홀로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이 늘어난 것도 달라진 세상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방식으로 단지 며칠 동안만이라도 평안한 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다시 듣는 대세남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시 들어보는 대세남, 역사인 대세남 편을 준비했습니다.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인 최장문 선생과 함께했던 대전 지역 곳곳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담아봤고요. 내일은 다시 들어보는 집중, 모레는 다시 들어보는 청년놀,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다시 들어보는 환경을 주제로 환경 이슈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6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 추석 연휴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입니다. 대신고등학교 최장문 역사교사와 함께 우리 지역 장소 그리고 인물에 담긴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정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 건립된 지역 근대문화유산이자 등록문화재인 옛 충남도청 이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충남도청은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어 일제강점기와 해방, 대한민국 정부를 거쳐 2012년 예산홍성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갔습니다. 예. 충남도청은 대전역과 함께 대전 근현대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먼저 철도는 근대의 상징으로 조선 팔도의 중심축을 바꿔놓았습니다. 예. 일제는 병합을 전후한 시기에 경성을 중심으로 한 X자형 남북철도망을 완성한 뒤 철도가 지나는 지점으로 도청을 이전합니다. 예. 그 결과 경기도청은 1910년 수원에서 경성으로, 평북도청은 1923년 의주에서 신의주로, 예. 경남도청은 1925년 진주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충남도청은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예. 이 충남도청의 이전,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1910년 예. 한일 병합 이후부터 충남도청을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대전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여론이 예. 대전 거주 일본인 유지 집단을 중심으로 아. 심심치 않게 대두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대전은 인구 규모도 작았고 도청을 수용할 만한 도시 기반도 부족했습니다. 예.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 소문이 여론을 타기 시작한 것은 1924년 진주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되면서부터입니다. 예. 경남도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으로 일부 확산되자 총독부 일각에서는 충남, 충북을 합친 뒤 중간 지점인 조치원에 설치한다는 여론, 예. 혹은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 등이 신문을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이때마다 공주 지역 유지 집단은 공주 시민회를 만들어 예. 도청 이전 반대의 뜻을 총독부에 전달하였고 총독부는 도청 이전 사실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번번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예. 1929년에는 충남도청 이전을 적극 추진하던 야마나시 총독이 뇌물 사건으로 경질됩니다. 예. 부동산 열풍은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예. 개발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도청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토지 투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 가령 공주갑부 김갑수는 예. 일찍부터 대전역 부근과 대전시가지 땅을 사들여 아. 도청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도 예. 막대한 개발 차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공주 지역에서 도청 이전 반대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예. 1930년 11월 총독부가 정식으로 충남도청 신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부터입니다. 예. 도청을 사수하려는 공주와 도청을 끌어오려는 대전, 천안, 조치원, 논산, 여기 간의 진흙탕 속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 당시 신문 논평에서는 어여쁜 기생첩 하나를 두고 5사내가 다투는 꼴이라고 비판합니다. 예. 기생첩은 충남도청이겠고 5사내는 공주, 대전, 천안, 조치원, 논산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공주 유지들은 대전은 일본인 신흥도시, 공주는 백제왕도, 조선 가명도시라는 여론전을 펼칩니다. 예. 그럼 대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대전 유지들은 대전은 교통이 편리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신흥도시, 공주는 몰락하는 황성예터라는 거로 예. 흠집내기 전략을 구사합니다. 천안과 조치원도 물고 물리는 도청 유치전에 가세합니다. 예. 천안은 교통의 요지이자 충남 서부 장항선이 통과하는 국외군의 중심 도시라고 주장하고 조치원은 충남 북을 합하여 그 중심지인 조치원에 도청을 세워야 한다고 예.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구호들을 내세웠는데 도청 이전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을 때 당시의 도청 소재지였던 공주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네, 긴가민가 소문만 무성하던 도청 이전이 예. 1930년 충남도청 신축 예산안이 발표되자 공주 유지들은 즉시 공주 시민회를 재정비합니다. 예. 회장은 일본인 사람 환산 호지조, 부회장은 조선인 오경달이 맡아 3천여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예. 반대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공주 시민회 일본 유지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로비와 압박을 합니다. 아. 조선 유지들은 1931년 1월 그 현 공주 사대부고 자리인 예. 도지사 관사 앞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군중 시위를 합니다. 예. 동시에 30여 명의 진정위원단을 총독부에 파견하는 등 도청사수 포문을 엽니다. 대전, 천안, 조치원 등의 유지들도 경쟁적으로 시민대회나 도청 유치, 기성회 등을 조직하여 예. 도청과 총독부를 압박합니다. 예. 이처럼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총독부는 분란을 일소하고 도청 이전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명목하에 1931년 1월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 사실을 공식으로 발표합니다. 아, 예. 공주는 교통이 불편해 행정 중심지로 적당치 않으며 도청 건물이 낡고 협소해 민중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예. 도청 이전은 결국 도청을 사수하려는 공주 또 유치하려는 대전 간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당시에는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본인 공주 유지들은 곧바로 진정위원을 꾸려서 예.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갑니다. 총독부 특별회계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제국 의회까지 찾아가서 예. 진정과 로비 활동을 합니다. 아. 동시에 공주에서는 군중 집회와 겨루민 채택, 주변 면민들의 진정 투쟁이 전개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집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에게는 식사비와 교통비도 제공합니다. 아. 이 같은 사태에 직면하자 충남 도당국은 공주 시민회 대표와 각 면장을 도청으로 불러들여 예. 이미 결정된 일이니 보상 문제와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박성 회유에 이어 예. 경찰을 동원하여 공주 시민회 사무실을 수색하고 간부를 구금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 이에 맞서 공주 시민회도 시장 상인의 파업, 야간 햇불 시위, 도청 사수와 간부 석방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를 강행합니다. 그러던 중 1931년 2월 4일 예. 동경에서 대전과 공주의 희비를 바꾸는 전보가 날아옵니다. 예.
일본 의회 중의원에서 도청 이전안이 부결되고 공주의 신축기로 결정되었으니 예. 시민일동은 1층 분투 바란다. 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희망에 부풀어 땅값이 치솟던 대전은 너무나 의회의 사태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예. 기관 유치를 위해 대전에 설립되었던 대전 토지 주식회사도 해산되었습니다. 예. 반면에 공주는 회생의 봄을 맞은 것처럼 희망과 기쁨을 되찾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들뜨기 시작하죠. 그러나 희망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예. 사이토 조선 총독은 대전에 살고 있던 귀족 출신인 시라이 씨를 동경에 급파하여 안면 있는 귀족들에게 도청 이전 지지를 호소합니다. 예. 또 본인은 일본 수상과 귀족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도청 이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뜨거운 감자 충남도청 신축 예산안은 일본 의회 기족원으로 넘겨졌고 예. 기족원은 3월 13일 중의원 일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예. 총독부안을 채택합니다. 아하. 공주는 금세 초상집처럼 처절해졌고 대전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예. 공주에서는 햇불 시위, 투석전 등이 일어났고 경찰은 50여 명의 구금하는 강경 조치를 취합니다. 예. 대세가 이미 판가름 났음을 감지한 공주 유지들은 재빠르게 도 내무장관을 찾아가 예. 향투회 때문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다. 아. 라는 취지의 사죄 인사를 전달하면서 예. 도청 이전을 전제로 한 보상 협상을 진전시키는 민첩함을 보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도청 이전은 마침내 1932년 10월 대전으로 옮겨졌고 예. 공주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감교, 농림학교, 공주사범학교 등이 만들어집니다. 예. 최근까지 충남대학교 안에 사범대학이 없었던 것도 예. 이때부터 충남 공주에 사범대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군요.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은 근대도시 대전의 시작입니다. 예. 대전역은 1905년에 만들어져 대전의 시작을 알리고 사람과 물자를 대전으로 끌어들여 충남 제1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예. 충남도청은 1932년 대전으로 이전되어 대전역을 만나면서 대전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예. 대전은 공식적으로 충청의 행정, 정치, 교육,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1995년 드디어 대전광역시로 분리되었습니다. 예. 충남도청은 2012년 12월 31일 80년의 살림살이를 정리하여 예산 홍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옛 충남도청사만이 원도심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근대도시 대전의 상징인 옛 충남도청사와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 영시축제를 업그레이드한다면 문화적 특징이 없는 대전이라는 오명을 벗고 근대도시 대전의 정체성과 위상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전의 100년 역사를 간직한 곳 1900년대 철도 종사자의 숙소로 형성된 철도관서와 골목길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근대도시 대전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죠. 바로 대전 동구 소재동입니다. 원래 이곳은 소재호라는 큰 호수가 있던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소재호는 조선시대부터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엄청 큰 호수였습니다. 회덕읍지에는 소재호의 둘레가 2618자, 약 800m, 오. 깊이는 5자, 1.5m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면적으로 계산하면 축구장 5개 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또 조선 화녀승남에는 소재의 물은 깊고 거기서 나는 채소나물은 맛이 아주 좋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여러 지리지들은 물론 조선시대 기록에도 소재호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역 랜드마크였던 것이죠. 이 소재동, 소재호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관련된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름이 가장 많이 올라있는 17세기 조선의 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우암 송시열의 예. 고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39호로 지정되어 송자고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자고택 옆에는 기국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예. 우암 선생이 1654년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세운 정자죠. 소재방죽 옆에 구기자와 국화가 무성하여 기국정이라 불렀습니다. 예. 지금은 우암 사적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기국정 맞은편에는 사육신 박팽년의 후손인 박계립이 지은 삼매당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소재라는 이름은 성리학을 완성한 송나라 주자가 거주했던 중국 항주호의 소재와도 이름이 같습니다. 예. 주자를 평생 스승으로 생각했던 송시열은 송나라 주자의 항주호 소재 이름을 따서 소재로 이름 붙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이 소재호의 풍광만큼이나 관련된 전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해지는 이야기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옛날 소재골에 인정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지만 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이 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행색이 초라한 스님이 이 집을 찾아갔으나 역시 문전박대를 당했죠. 예. 그런데 한 여자 하인이 주인 모르게 곡식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스님은 여자아인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른 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예. 여자는 스님의 말을 명심했으나 고양이 한 마리가 치마를 물자 그만 뒤돌아봅니다. 아. 그 순간 주인의 대궐 같은 집은 간 곳이었고 큰 방중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 여자는 그 자리에 돌부처로 변합니다. 부자의 집이 방족으로 변한 뒤 이 방죽에는 많은 미나리가 자라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미나리를 내다 팔아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 예. 이 전설에서 여자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를 어겨 돌로 변한다는 대목은 구약 성서와도 비슷합니다. 예, 예. 불교에 공을 들이면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골격에 비해 여자가 돌로 변하여 불행을 당한 것은 불교의 보훈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예. 여자의 의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양이가 여자의 불행을 야기시키는 장치로 삽입된 것도 좀 어색하기 짝이 없죠. 예, 예.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불교적 문맥이건 기독교적 문맥이건 이 부자의 징벌 결과입니다. 아. 고약한 부자의 재산이 분배의 정신에 따라 마을 미나리밭으로 바뀌어 고르게 분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니 예. 전설을 엮어내는 민중의 사회적, 경제적 염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소재호가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이 사라지게 된 것은 언제, 어떤 일 때문인 겁니까? 네, 1927년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대전의 도시가 커짐에 따라 대규모 치수 공사를 통하여 대전역 뒤편에 위치한 소재호를 매립하고 예. 그 한가운데에 대동천이 흐르도록 수로 변경 공사를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부지에는 대전역 관사촌들이 들어섰습니다. 예. 대전역이 개통되고 일제는 1907년 소재동 우암 송시열고택 뒤편에 대전 신사를 만들고 소재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예. 대전역 뒤편 소재호 안에 소재공원과 신사, 송자고택 등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예. 1927년 소재호가 매립되고 대동천이라는 인공 하천이 생기기 전까지도 대전의 명소를 소개하는 신문과 잡지에는 소재호와 소재공원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예.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매립되긴 했지만 대전 신궁 또 소재호에 대한 자료만큼은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전 신궁과 소재호는 예. 1910년대 말에 일제가 제작한 대전 지도와 사진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소재호 중앙을 동서로 횡단하는 방죽길에 의해 예. 둘로 나뉘는 점입니다. 이 방죽길은 소재호가 매립된 후에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동천이 형성되면서 사라졌다가 훗날 그 방죽 자리에 오늘날의 철갑교가 가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예. 따라서 소재호는 철갑교를 중심으로 동서교와 가제교가 각각 방죽의 남북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철갑교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돌장승과 오래된 돌무더기가 옛 소재호 방죽의 흔적을 희미하게 증명해 줍니다. 예. 지도에서 보면 그 대전 신궁은 송자고택 뒤편 소재공원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곳은 송자고택 뒤편 현재 우송고등학교가 위치한 언덕인 솔랑산으로 지금도 70살 전후의 어른들은 날만고개라고 부릅니다. 소재동 대전 신궁의 모습은 2000년대 초반 한밤문화마당 임원기 선생의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엽서 사진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소재공원 소나무 숲 속에 조선식과 일본식의 절충 양식의 신궁이 보입니다. 오늘날 소재공원과 대전 신궁은 사라지고 없지만 소재공원에 있었던 소나무들은 우송고등학교 앞 가로수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해방 후에 소재동은 대동천을 따라 철도 관사 등 낡고 오래된 주택들의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전후에 철도공단 28층 쌍둥이 빌딩이 들어서고 대동 하늘마을과 소재동 레트로 골목길 커피숍은 대전의 핫플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재동을 포함한 정동, 신안동, 삼성동 일원에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 도시는 역사의 기억이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다시 찾아온 소재호의 봄에 역사의 기억과 삶의 흔적도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여러분은 지금 다시 들어보는 대세남, 역사인 대세남 편을 듣고 계십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5시엔 대세남 첫 번째 시간으로 대신고등학교 최장문 역사교사와 함께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대덕구의 본래 이름은 회덕, 덕을 품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곳 송촌동에는 우리나라 보물 제209호 동춘당이 있죠. 동춘당은 그 이름 그대로 늘 봄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송준길 선생의 별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춘당 송준길과 송씨마을 이야기 들어보시지요. 우암 송시열은 회덕향한 서문에서 호서에는 예로부터 3대 명문 가문이라 일컫는 바가 있었으니 예. 연산의 광상김씨, 논산 노성의 파평윤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회덕의 은진송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회덕거주 은진송씨는 송준길 때를 정점으로 명문 가문으로 성장하였고 이후 조선말 개화기까지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습니다. 예. 은진송 씨가 회덕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은진송 씨가 개족산 아래 회덕에 자리 잡은 것은 예. 4대 송명희 때부터입니다. 고려 말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했던 공민왕이 1362년에 개경으로 환도하다가 청주에 머물며 과거를 열었는데 이때 송명희가 정도전과 함께 과거급제를 합니다. 이후 송명희는 회덕 지방의 유명한 토착성씨인 회덕황씨 황수의 딸과 혼인합니다. 황수의 아들은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황자우이고 예. 황자우의 아들 황유는 태종 이방원의 11번째 딸인 수간옹주와 결혼합니다. 송명희는 회덕황씨로부터 회덕의 토지도 분배받고 조선왕실과도 인연을 맺습니다. 예. 송명희는 모군 이색이나 포운 정몽주와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정몽주와 뜻을 같이 했지만 정몽주가 피살되자 처가마을인 회덕으로 내려옵니다. 예. 송명희의 아들 송국기는 젊은 나이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개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였으나 1392년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부인 류 씨는 당시의 관습대로 친정에 살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는 과부가 된 딸을 재혼시키려 하였습니다. 예. 류 씨 부인은 재혼을 거부하고 4살 빼기 아들 송류를 업고 개경에서 500리길을 걸어 회덕의 시댁으로 내려옵니다. 예. 류 씨 부인은 평생 시부모를 봉양하며 어린 아들을 키웠고 이 아들이 뒷날 은진송 씨의 중시조가 된 송류입니다. 이 은진송 씨의 중시조가 됐다는 것은 송 씨 가문에 그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는 뜻일 텐데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송류는 일찍부터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중앙의 종 7품직에 있었으나 태조 이성계의 후비, 그 다음 왕비죠. 예. 강 씨가 종무에 모셔지지 않자 이에 분개하여 벼슬을 버리고 회덕 개족산 아래의 백달촌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있는 회덕으로 내려온 송류는 쌍청당이란 정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지냈습니다. 예.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번창하여 회덕의 백달촌, 송씨마을, 송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은진송 씨 중시조인 송류를 홀몸으로 키워낸 류 씨 부인은 200여 년이 지나서 후손 송준길의 청원으로 효종 4년에 조종으로부터 연료로 인정받아 송촌동에 정려가 세워집니다. 예. 정려는 조선왕실에서 미풍 양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자, 충신, 연려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 표창하던 것입니다. 18세기 회덕현 지도를 보면 개족산 아래에 회덕 관아가 있고 왼쪽에는 회덕향교, 예. 오른쪽에는 송촌동 지역에 동춘당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회덕향교와 동춘당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예. 회덕 관아 자리엔 대덕구 읍내동 회덕복지센터와 회덕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전의 송촌동 하면 동춘당 송준길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동춘당 송준길 선생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송류의 7대 손이 송준길입니다. 송씨마을은 17세기 송준길 송시열 때에 이르러 절정을 이룹니다. 예. 송준길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요, 예학자로서 문묘에 배양된 한국인 유학자 18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송준길을 예가의 종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송준길이 서인의 이이, 김장생, 송준길로 이어지는 기옥의 예학과 남인의 이황, 유성룡, 정경세로 이어지는 영남계 예학의 학통까지도 정통으로 개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준길이 정경세의 딸과 혼인을 함으로써 두 예학의 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송준길이 결혼할 때의 일화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경상도에서 정경세가 사윗감을 고르려고 200여 리를 걸어서 충청도 연산의 사객 김장생을 찾아왔습니다. 김장생은 저 서당에 가시면 마침 제자들이 글을 읽고 있을 터인즉 선생께서 직접 골라보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예. 이 말을 들은 정경세는 건너편 서당에 가서 불시에 방문을 여니 세 청년이 다 같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힐끗 쳐다볼 뿐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 예. 또 하나의 청년은 목례만 하였고 마지막 청년은 뛰어나와 큰 절을 올리는 등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모두 달랐습니다. 예. 셋 중에서 청년 송중길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힐끗 쳐다본 학생, 목례만 한 학생, 달려나와서 큰 절을 한 학생. 단순히 저는 그냥 여기서는 가장 예의 있는 분을 좀 꼽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뛰어나서 큰 절을 올린 학생. 맞습니까? 정경세가 예. 김장생에게 다시 가서 이 세 학생들을 묻자 예. 김장생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예. 아마 힐끗 쳐다보기만 한 제자는 송시열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글 읽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만 힐끗 쳐다보기만 했을 것이고 예. 송준길은 찾아온 의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표하기 위해 목례만 한 학생일 것이고 틀렸네요. 예. 이미 틀렸네요. 예. 이유태는 선생께서 옷을 입은 풍채와 거동이 대인일 것 같아서 큰 절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예. 말하였습니다. 정경세는 이 세 청년 중에서 중용지도를 취한 송중길을 사윗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송중길은 경상도 상주 땅으로 가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첫날 밤에 신부를 보니 천하의 박색이었습니다. 예. 원래가 이목구비가 수려한 미남 송중길이 좀 못생긴 신부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이것도 운명인지 생각하고 신부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삼종 지도에 대하여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신부는 여자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늙으면 자식을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말을 들은 순간 송중길은 부인을 다시 보고 백년지로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예. 이유는 삼종지도의 마지막 구절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는 내용을 남편의 심정을 헤아려 남편이 늙으면으로 고쳐서 말하는 예.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저는 이 부분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송중길 선생의 친인척 관계도 참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숙종 때 인현왕후도 송중길의 손녀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녀는 아니고 예. 외손녀입니다. 송중길은 경기도 여주 지역의 여흥민 씨 집안의 학자들과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며 노론 세력을 형성합니다. 예. 송중길은 제자들 중에서 여흥민 씨, 민유중을 눈여겨보고 사위로 삼습니다. 민유중의 딸은 차후에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가 됩니다. 예. 인현왕후는 송중길의 외손녀가 되는 것이죠. 동춘당에는 송중길이 외손녀인 인현왕후에게 보낸 한글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숙종은 즉위한 지 15년 되는 해 남인계열 후궁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고 송시열은 26세의 인현왕후가 살아있는데도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 것에 강력 반대했다가 예. 죽음을 맞이했죠. 예. 송시열과 송준길은 17세기 노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민유중의 큰아들 민진우의 후손은 명성왕후입니다. 이모군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일기 필사본이 2006년 송촌동 송중길 집안에서 발견된 것은 여흥민 씨와 계속된 인척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예. 송중길은 남인의 정경세의 사위면서 이이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율곡학파의 학통을 이어받았고 노론의 핵심 가문인 민유중, 김수왕 등과도 관계를 맺으며 송시열과 함께 17세기 조선의 사상계와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예. 이 송촌동의 동춘당 역사공원에 자리 잡은 동춘당은 어떤 것입니까? 동춘당은 송준길의 호위면서 예. 동시에 사랑채 이름으로 효종 4년에 지은 별당 건물입니다. 예. 대전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건축문화유산이죠. 송촌동 동춘당에 가면 동춘당 편액이 눈에 띕니다. 예. 편액은 건물의 얼굴인 동시에 집주인의 인품을 상징합니다. 송시열의 친필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과 같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 집이다라는 의미로 동춘당이라고 합니다. 예. 1996년 매년 5월 초에 이곳에서 동춘당 문화제가 열립니다.
동춘당에서 우측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고택이 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소대헌 김호연제 고택입니다. 예. 김호연제 이야기는 송중길의 증손 며느리로 17, 18세기 대표적 여류 문인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예. 동춘당 송준길과 송촌동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1994년부터 98년까지 송촌동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되었습니다. 300여 년간 개족산 아래 형성되었던 은진송씨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양반마을 경관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선비마을이라는 아파트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예. 개발 당시 조성했던 동촌당 역사공원만이 이곳이 17세기 충청도 양반의 본거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고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예. 문화유산도 그와 같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잘 보존했더라면 송씨마을 송촌동은 안동 하회마을 못지않은 조선시대 양반촌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교훈삼아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며 사랑스럽게 가꾸고 보존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재물은 만인이 공유할 때 빛이 난다. 이런 명언을 남기며 힘겹게 모은 5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충남대에 기탁한 김밥 할머니 이복순 여사. 평범한 이웃들의 기부에는 삶의 서사가 담겨 있어서 감동 이상의 여운을 남깁니다.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마지막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밥 할머니의 본명은 이복순입니다. 예. 1914년 충남 홍성 광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대전 생활을 시작했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전쟁의 끝자락에서 대전 한복판에 남겨진 후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행상을 하며 김밥을 팔았고 돈을 벌어서는 여관도 하고 식당도 운영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나 기관 행사가 열리면 광주리를 이고 가서 김밥과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복순 여사를 김밥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밥 할머니와 충남대가 언제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겁니까?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0년입니다. 예. 대학 측에 어느 할머니가 부동산으로 장학금을 기증하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오. 부동산의 시가는 당시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당시로서는 개인이 거액의 부동산을 그것도 지방대에 기증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대전일보는 이 소식을 톱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예. 1990년 11월 14일자 일면에는 70대의 익명의 독지가가 사제를 털어 충남대에 30억 기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 대전일보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김밥 할머니의 거액 기부 소식은 그해 겨울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91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정심화 정학재단 창립총회에는 문교부, 지금의 교육부죠. 예. 여기에서 직접 관여할 정도였으며 정부는 이복순 여사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습니다. 충남대는 이복순 할머니가 기증한 부동산과 현금을 바탕으로 정심화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1992년 8월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기공식을 거쳐 2000년에 완공했습니다. 예. 김밥 할머니는 재물은 모두가 함께해야 빛이 난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기공식 4일 후에 충남대 병원에서 79세로 운명하셨습니다. 예. 마치 어른 김장하 같은 분이 우리 지역에도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복순 할머니께서 외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 아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또 하신 적이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2023년 10월 김밥 할머니의 외아들 임채훈 씨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어린아이였던 임 씨는 김밥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의 나이인 79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 씨가 기억하는 어머니 이복순은 억척스러움과 나눔 활동이었습니다. 예. 임 씨는 어릴 때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외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억척스러운 생활력으로 명문고라 불리던 대전구에 진학했습니다. 예. 임 씨는 다음과 같이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소리는 공부해라, 의사 되라였다. 병으로 남편을 잃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게을리했다. 그러자 공부 안 하려면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내 허벅지라도 잘라서라도 고기를 구워줄 테니 너는 공부만 하라. 말을 무섭게 했다. 예. 어떤 때는 공부하다 졸면 그럼 일하다 말고 쫓아와서 엄청 혼내곤 했다.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무서워했다. 어머니 말씀을 하느님 말씀같이 따랐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한테 올인을 한 거다. 모든 걸 다 걸었다.
인생을 걸고 뒷바라지 해주셨으니까 나도 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또 이복순 할머니께서 모든 걸 다 바쳐서 뒷바라지를 해주신 건데 그럼 김밥 할머니의 아드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잘 되셨겠죠? 예, 임 씨는 1965년 중앙대 약대에 입학을 합니다. 오. 당시 충남대엔 의대와 약대가 없었습니다. 예. 1973년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증을 취득하여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이복순 여사는 면허증을 가슴에 안고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예. 이후 지금의 성심당과 마주하는 위치에 약국을 열었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전에서 유명한 약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개발한 여드름약을 사기 위해 옥천, 논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임 씨가 약국에서 돈을 벌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세단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예. 어머니께 드리기 위한 것이죠. 운전기사까지 딸린 고급 승용차를 이복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예, 어머님의 바람대로 성공한 아들 모습에 엄청 행복해하시고 또 뿌듯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50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을 가족이 아닌 대학교에 기부한다고 했을 때 아드님은 또 어떤 생각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셨습니까? 예, 1990년 어머니가 부동산 50억과 1억 원이 든 통장을 충남대에 기부한다고 본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임 씨는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외아들인 본인도 어머니의 사랑을 이미 과분하게 받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어머니가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복순 여사는 선화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예. 약국을 할 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선화동 동사무소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계산은 아들을 불러 했던 것이죠. 예. 임 씨는 돈에 대한 소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본인이 쓰면 재산이고 안 쓰면 유산이 됩니다. 돈이 있을 때 잘 써서 여러 사람에게 약이 되면 그보다 훌륭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벌기만 한 돈이 유산이 되어 자식에게 넘어가 돈이 아니라 독이 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머님이 충남대에 재산을 기부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이 완공되고 나서 사실 명칭과 관련된 논란도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2007년 7월 드디어 모두가 기대했던 김밥 할머니를 기념하는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예. 정심화홀 1817석, 백마홀 450석, 대덕홀 128석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문화공연 및 세미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건물 명칭에서 김밥 할머니를 상징하는 정심화를 뺐기 때문입니다. 이복순 여사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본명이 정심화, 바를정, 마음심, 꽃화, 바른 마음의 꽃이란 뜻이었습니다. 예. 학교 측의 해명은 김밥 할머니가 기부한 발전기금이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을 짓는데 기여를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에 기부한 재산은 현금 1억 원과 임야, 전답 등 5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대는 1992년에 국제문화회관 기공식을 가졌고 건물 이름을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으로 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나 할머니가 기부한 부동산이 뜻대로 매각되지 않았고 1994년 결국 재정 부족으로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예. 충남대는 다각적인 노력 끝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유치했고 개최 장소로 공사가 중단된 정심화 국제문화회관과 연계시켰습니다. 예. 그 결과 1997년 4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고 건물을 확장하여 2000년에 완공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할머니의 기부금이 건물 공사의 시작이 되었지만 예. 건물 준공 전체 비용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 이름에 할머니의 법명을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충남대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국제문화회관 명칭과 내부 공간의 이름에 너무 특색이 없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지역사회에서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충남대는 2002년 8월에 고 이복순 할머니 추모 10주기를 맞아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을 가졌고 예.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현관 안에 있는 기념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예,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건립 및 개명 경위. 김밥 할머니로 알려진 고 이복순 여사가 1990년 평생 모은 부동산을 기증하여 건립을 시작한 국제문화회관은
학교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2000년 7월 12일 개관하였다. 그러나 여사의 숭고한 뜻이 회관 이름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명칭의 공모를 거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2002년 1월 1일 충남대학교 총장. 네. 이렇게 해서 김밥 할머니의 본명 정심화는 국제문화회관에서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유효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006년 3월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개명 논란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 충남대 게시판에는 벌레 충자를 써서 벌레만도 못한 충남대로 오. 표기되었고 예. 충남대 학생이라는 것이 창피하다라는 글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남대 재학생들은 개명 반대 촛불 집회를 열었고 총 동문회에서도 명칭을 원상복구하라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하지만 대학 측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학 측은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내린 공식 결정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 입장만 되풀이했는데요. 예.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예.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주변의 국제교류원, 국제언어교육원 등이 새로 개관함에 따라 국제적 교육문화단지 조성의 특성에 걸맞는 국제적 명칭이 필요하다. 또 명칭을 바꾸더라도 이 건물의 주 기능을 담당하는 대강당은 종전대로 정심화 홀의 이름을 유지키로 해 이 여사의 기부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국제교육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심화라는 기부자의 본명을 뺀다. 이게 국제적인 명칭이 필요한 것과 정심화를 빼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진 않는데요. 이 이유가 전부였습니까? 속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김밥 할머니가 기부한 발전 기금이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을 짓는데 기여를 조금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에 기부한 재산은 현금 1억 원과 임야, 전답 등 5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예. 충남대는 할머니의 기부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에 국제문화회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당초 건물 이름을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으로 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죠. 1994년 공사는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1995년 충남대는 약 70억 원의 학교 예산을 추가해 대규모 정심화 국제회관 건립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사고가 터집니다. 예. 1997년 IMF입니다. 국가 재정 비상사태 속에서 학교 측은 학교 자체 부담금 70억 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충남대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에 수차례 방문하여 국제회관 건립의 당위성과 당시 제41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개최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홍보합니다. 예. 결국 400억 원의 국가 지원을 받아 2000년에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국제회관을 짓는데 할머니의 기부금 비중이 적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국제회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 중 일부에 해당했으니 할머니의 본명인 정심화를 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근데 당시 뭐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 반응이 심상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충남대 동문회와 재학생, 인터넷에서는 충남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졌죠. 예. 학생들은 교내에서 촛불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고 학교 홈페이지는 이를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정심화를 빼어야만 국제문화회관이 국제화되고 학교가 국제화되는 것이냐. 50억을 받을 때는 감사하고 돌아가시면 끝이냐. 충성충의 충남대가 아니라 벌레충의 충남대로 벌레만도 못한 대학이냐. 총장님은 학우들을 위해 50억을 기분 좋게 내놓을 수 있나요? 부끄러기 짝이 없습니다. 등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예. 이런 뉴스는 전국 뉴스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당시 충남대가 꽤 힘주어 추진하던 모금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일두일미 운동인데요. 충남대는 1952년 6.25 전쟁 중 도립대학으로 설립될 때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충청 도민들이 콩한말 쌀 한 대 가마니 한 장을 모아준 일두일미 모금운동을 기점으로 국가의 인가를 받고 문화동에 설립됐는데요. 예. 2006년 충남대는 또 한 번의 일두일미 모금운동을 통해 제2도약을 꿈꾸었지만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개명 논란으로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기증자 정신을 계승하자는 운동이 정작 기증자를 홀대한다는 비판 때문에 멈춰선 것이죠. 예. 대학이 기부금에서 소중히 여겼어야 할 금전적 가치 너머의 상징성 그 의미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예, 지역 그리고 또 전국에서 충남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당시 충남대는 그럼 어떤 대응을 보였습니까? 비난이 빗발치자 학교 측은 총장님이 안 계셔서 아직은 어떤 얘기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예. 당시 총장은 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총장은 귀국해서 여론을 투영하며 명칭을 바꾸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돌변하여 총장을 비판하던 보직 교수들을 해임하고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명칭을 국제문화회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속에 대안으로 부상하던 고건 전 총리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이끄는 중도개혁 정치 세력과 행보를 함께했습니다.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의 명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해결이 잘 됐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6년 5월 결국 충남대는 명칭 변경을 백지화했고 예.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은 예전 이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6월에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예. 연구비행령,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였습니다. 예,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의 개명 논란 정말 상식적이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인데 하지만 이런 논란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기부자였던 김밥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이 또 더 자세하게 많은 분들께 다가갔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좀 좋은 계기가 됐습니까? 네, 두 번에 걸친 시련은 하나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예.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수록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4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아름다운 사람들에 소개되어 2018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되었습니다. 예. 또한 2010년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 로비에서 충남대 총장 및 교직원들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복순 여사 기념물 제막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2002년 제작하여 정심화홀 복도에 세웠던 할머니 흉상을 벽을 파서 명예의 전당 공간을 마련하여 그 안에 흉상을 넣고 유리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품격을 높였습니다. 예. 그곳에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건물 이름을 넘어서 교육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 이 이복순 할머니 이후에 또 제2의 김밥 할머니들이 나타났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복순 여사의 김밥 할머니 기부의 행위는 제2의 김밥 할머니들을 낳았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성옥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성옥심 할머니는 2015년과 2017년에 5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충남대에 기부했습니다. 예. 포목점을 운영했던 성옥심 여사는 대전 중앙시장에서 서로 다른 점포를 운영하던 이복순 여사와 인연을 맺습니다. 예. 살림에 여유가 있었던 이복순 여사는 장사하고 남은 김밥 있으면 혼자 된 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성옥심 할머니에게 갖다 주며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는데요.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성옥심은 이복순을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예. 성옥심 여사는 이복순 여사처럼 2015년에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충남대에 기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7년 정심화 이복순 추모 행사에 참석한 뒤 기부의 참뜻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억 원의 현금을 충남대에 또 기부했습니다. 예. 충남대는 2018년 성옥심을 다룬 웹툰 하늘로 붙인 편지를 제작하여 성여사의 기부 정신을 알렸습니다. 예. 이 웹툰에서는 자산가나 유명인 아닌 평범한 시민이 거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행동을 2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어졌다며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성옥심 여사가 하늘에 있는 이복순 여사에게 언니를 보고 용기를 냈듯이 저를 보고 누군가 용기를 내어 기부하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두 사람의 기부 정신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성옥심 할머니는 2020년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충남대는 성옥심 장학금을 만들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요. 기념하고 기억하기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 말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을 키우며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그 돈을 지역대학에 환원했습니다. 충남대 할머니 이복순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넘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위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울림이 더 큽니다. 예. 김밥 할머니와 성옥심 할머니 같은 평범하지만 위대한 시민들의 나눔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5시엔 대세남 추석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린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들어보는 집중편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일할 권리를 찾고자 목소리를 외쳤던 지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 숀의 Way Back Home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